반면 두 개 그리고 직선 패스 하나 그리고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컴파운드 오브젝트의 로프트 그리고 자 요걸 선택하면 get shape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음, 위치를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요? 대충 한 모양이 그림이 여기쯤 여기쯤이라고 치고 여기쯤이면 한 10, 12, 15, 15 정도에다가 게쉐입으로 원을 하나만 더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 되는 부분에다가 게쉐입으로 요걸 볼게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15%였으니까 끄트머리에 가서도 75% 정도 그러면 75%는 어디냐? 여기가 있네. 자, 85%. XPC가 어디로 들어갔어? 일단 100%에다가 대시앱으로 동그라미를 부를게요. 100%가 여기고 여기서 90% 여기쯤 오겠죠? 여기 15%였으니까 85% 정도 되면 밑에서와 같은 위치 85%쯤 되는 곳에 대시앱으로 하나 더 고를게요. 여러분 자, 중간에만 이렇게 변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 모양을 이렇게 여기 모양을 이렇게 자 스케일 모디파이 디포메이션 스케일 이제 여기 부분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 리파이너로 인서트로 여기 점 하나 자 여기 그리고 여기 점 하나 그리고 가운데 점 하나 근데 자 여기서 자, 정 가운데가 아니라 여기쯤이 더 뚱뚱해요. 그러니까 정 가운데는 아니니까 자 얘를 자 요 점을 이쪽으로 조금 더 조절할게요. 밑에 쪽으로. 자, 여기가 밑에 부분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점을 변하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정도 되니까 모양을 조금 하나, 둘, 셋, 넷 찍어주고 일단은 위치는 이제 잡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다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점들이. 그러니까 자, 이 점들은 일단 안으로 들어와 있을 거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처음 시작은 조금 확대를 해볼까, 이제? 요만큼만. 그리고, 자, 스케일, 자, 돋보기를 위아래로, 자, 위아래로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위아래로만 해서 여기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자, 여길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주고, 요점을 선택하면 요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 자, 얘네들은 전부 다 한 70% 정도에 놓고, 자, 요점을 2.7, 2.5 위치에서 자, 들어갔다가 이만큼 들어갔다가 주고 그대 여기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거의 비슷한 비스무리하게 들어가서 약간 볼록하니까 얘를 여기에 2.5고 요거를 한 4 정도? 3.5, 4 정도? 뭐이 정도 간격 주고 그다음에 그래서 얘네 둘을 또 이게 4니까 요게 자, 요거를 한 10 정도? 10 정도면 여기 가나? 5, 6, 6.5. 이 정도 간격 띄우고, 자, 요 사이가, 요 사이가 요 정도 되니까, 쟤는, 요게 6.5면 요거는 7.5, 8. 뭐, 이 정도로 할게요. 주고, 자, 얘네를 밑으로 더 내려보죠. 더 쭉. 그래서, 자,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니까. 자, 요 부분. 안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자, 여기를 한 25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전체 보기를 한번 볼게요. 모양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네요. 자, 얘를 좀 더 이쪽으로 밀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15 정도 위치에서 자, 얘는 더 불룩하게 자, 요거는 이제 더 불룩하게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도 모양이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 점을 몇 개만 더 추가. 하나, 둘, 세 개 정도? 모양이 조금, 모양이 조금, 자, 여기도, 자, 얘를 좀 더 내려서, 요거는 한 95, 96 정도 주고, 위에 부분.
그리고 자, 얘는 여기에 85, 여기에 90, 자, 요거는 한 93, 그리고 88, 89. 얘만 조금만 올려볼까요? 이렇게 모양이 좀 될 건데, 이렇게 볼록하게 될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 얘가 전부 다 각이 져 있으니까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야죠, 이제. 자, 첫 번째 여기가 둥글어야 되니까 얘를, 자, 요거를 베지어 스무스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가 각이지네. 자, 그럼 여기도 베지어 스무스로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변하는데, 요 점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요 점은 없어도 이렇게 되니까. 근데 자 얘가 너무 불룩하니까 자 이거 밑으로 더 내려서 이렇게 불룩한 정도만 이렇게 불룩한 정도만 좀 잡아주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조금 확대를 또 해서 자 여기가 약간 이렇게 볼록하니까 요거를 베지어 코너 이렇게 살짝만 그러면 여기가 살짝 이렇게 둥글스름하게 되겠죠? 뭐 이런 정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또 라운딩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자 요것도 자 베지어 코너 해서 얘를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살짝 모양을 만들어줘요. 이런 정도로 살짝만 둥그스름하게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가 있어. 그래서 자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 올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얘를 얘를 베지어로 바꿔볼까 이렇게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여기가 알아서 이렇게 둥그러지겠죠 느낌이 그리고 자 여기서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자, 여기가 베지어 코너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둥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둥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둥그렇게 여기가 볼록 튀어 나왔어요 여기가 자, 이것도 베지어 코너 자, 이것도 베지어 코너 자, 두 개를 잡고 여기서 뭐 이렇게 춤추면 되고 여기 둥그런 거는
맞춰주시면 되고, 얘는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해서 자, 모양을 여기를 이렇게 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모양을 만들면 이런 식의 모양이 돼요. 이렇게 모양이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겠죠? 자, 여기가 너무 볼록하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겠네. 여기가 덜 볼록해야겠네. 볼록하긴 한데 너무 튕겨 나왔네. 자, 그러면 다시 좀 더, 어디냐, 여기니까, 여기 부분이니까, 조금 죽이면 되죠, 얘를. 손값을 좀 죽이면. 조금만 더 죽이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모양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얘도 좀 더 줄여서, 이렇게 볼록한 느낌으로 위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 이런 식으로 볼록하니까, 자, 얘도 여기 부분을 또, 자, 요것도 베지어 스무스, 자, 요것도 베지어 스무스, 자, 요것도 베지어 스무스. 그래서 둥글둥글둥글하게만 여기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 위에 부분, 자, 여기 부분. 자, 여기도 베지어 코너, 뭐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살짝만 둥그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라운딩을 살짝만. 그러면, 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 뾰족뾰족한 거가 자, 여기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으면 요거 좀 줄이면 돼요. 뭉툭하게.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같이 쓰면 돼요. 단면의 모양 변화하는 거랑 로프트를 이용해서 외곽 모양 만드는 거랑.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모양.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 만들어 봤었죠? 하다가 못했어? 자, 한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로프트 우리가 지금 어제 하고 오늘 지금 이거 잠깐 한 게 로프트란 명령어인데 로프트란 명령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로프트는 내가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경로란 게 필요하고 그 경로를 따라서 움직여서 표현해줄 단면이란 게 필요해요. 근데 자, 대부분 생긴 게 경로는 시작점과 끝점이 정해져 있는 형태로 표현이 돼요. 즉, 열려 있는 형태의 모양이 많아요. 자, 어제 의자 프레임처럼 닫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극히 드문 케이스고, 대부분이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형태의 모양을 많이 만들어요. 로프트로는. 경로를. 그리고 단면은 다 이렇게 닫혀 있는, 잘랐을 때의 단면이니까 닫혀 있는 형태의 모양을 많이 써요. 근데 얘와 유사한데 조금 다른 명령어가 있어. 자, 우리 이런 거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접시가 있다고 치자고. 원형이 아니라 사각 접시야. 자, 이런 경우. 그러면 얘는 원형 접시는 레이스라는 명령을 써서 쓰면은 동그란 모양이니까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옆에 모양만 잘 그려서. 근데 얘는 문제가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형의 모양을 레이스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자, 얘를 로프트란 걸로 만약에 표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얘를 자르고 자르면 자, 단면 모양이 접시니까 자, 이렇게 돼 있겠죠. 4분의 1 단면 모양이. 자, 이런 모양이 단면이고 그다음에 자, 얘가 사각형이니까 자, 이게 경로가 될 것이고 로프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일단. 자, 로프트를 만들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150에 150 정도를 주고 음, 아니다. 옆에서 단면 모양을 그릴 거니까 이 정도 주고 에디트 스플라인. 자, 중간에 점을 하나 추가할게요, 여기다. 그리고 자, 요 점을 자, 위로 이렇게 올리면 이런 모양이 생겨요. 자, 여기서 자,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올리면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자, 경로를 얘가 약간 둥그스름하게 생겼어요. 살짝. 그래서 자, 얘를 요거를 조금 그렇게 모양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편집을 좀 합시다. 자, 얘하고 얘를 두 개를 선택해서 아니다. 그러면 안 되고 여기다가 자, 가운데다가 점을 하나씩 추가할게요. 어떻게 만드는 게 좋지? 약
필렛을 하면 여기가 둥그러지는데 지금 얘는 자, 요 배도 둥그렇거든 여기도 살짝 그런 느낌을 만들려고. 자, 일단은 얘를 자, 요 배지어 값을 조금 둥그스름하게 자, 요 배지어 값을 조금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배를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자, 얘도 조금 둥그스름하게 자, 얘를 조금 둥그스름하게 조금 둥그스름하게 이것도 이 정도 이 정도 주고 자, 요 네 모서리를 그 다음에 자, 필렛을 살짝 해요. 그래야지 배가 약간 볼록한 느낌이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경로를 만들었어. 자, 요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로프트 겟쉐입으로 자, 얘를 부르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일단은 얘가 자, 가운데가 뚫려요. 자, 뚫리는 이유는 자, 경로에 얘가 배치가 되는데 자, 요 가운데가 배치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줘? 자, 요거를 우리 커튼 만들 때 한쪽으로 모른 게 있어. 자, 로프트에서 쉐입 여기에 필요한 단면이 자, 여기에 보면 단면이 자, 여기에 단면 모양이 있어요. 여기 이 상태. 자, 여기에 단면 모양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얘를 레프트, 뭐 라이트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자 라이트로 표현하니까 모양은 겹치는 모양이 없는데 가운데가 뚫려 있어. 그래서 자 얘를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자, 조금 더 길게 자, 길게 나가니까 바깥쪽으로 나가. 그럼 얘를 길게 안으로 이게 막히는데 문제는 여기가 겹치면서 모양이 이상해져. 그러니까 참 애매하게 되죠. 모양이. 자, 그래서 로프트로는 이 모양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운데 부분이 막히지가 않아서. 가운데 부분을 따로 막아야 돼, 또. 로프트로 만든다면. 자, 근데 얘를 로프트가 아니라, 자, 요걸 경로를 선택하고, 자, 모디파이에 보면 베벨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베벨 프로파일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얘도 경로를 따라서 단면이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모양을 만들어줘요. 로프트처럼. 근데 자 얘를 베벨 프로파일 자 클래식으로 놓고 피크 요걸 선택해 주면 모양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도 지금 여기가 여기가 정렬이 되는 요 점이 위치하는 점이 돼 버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점에서 여기가 시작점이기 때문에 자, 시작점을 1로 바꿔 놓을게요. 여기로 make first 자 여기로 시작점을 바꿔놨어. 그러면 여기가 정렬이 될 거예요. 단면에서. 자, 다시 개별 프로파일 클래식으로 피크 요거 선택. 그럼 이런 모양이 돼요.
로프트처럼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버려. 일단은. 그럼 얘도 큰 의미가 없는데, 그럼 얘를 왜 해야 되느냐? 얘는, 자, 베벨 프로파일은 단면을 자, 막히고자 희망하는 부분, 안쪽 부분이죠. 자, 단면을 뚫어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그 부분을 막아줘. 모양을.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자, 얘는, 자, 단면을, 내가 단면을 조절을 하면 실시간으로 모양이 변형이 돼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실시간으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 어? 뭐 이런 식의 그릇 모양도 만들 수 있죠. 접시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모양도 만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주의할 거는 만약에 이 단면을 지워버리잖아. 자, 얘를 지워버리면 물체가 지워져요. 로- 베벨 프로파일은. 얘를 지워도 얘가 안 지워지려면, 자, 합쳐버리면 돼, 얘를. 캘럽스 올 해서 합쳐버리면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얘를 지워도, 잘못했다. 요걸 선택하고 합쳐야 되는데. 캘럽스 올 합쳐버리면 자, 얘를 지워도 상관없어요, 이제. 다시 수정은 안 되고.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3차원 수정 명령을 써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또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뭐 이런 모양.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테이블 이렇게 옆에, 자, 모양이 이렇게 생긴 테이블. 자, 요거는 밑에 받침대.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 그래서 뭐 의자도 놓고 이렇게 그동안 만든 거 이 위에다 얹어 놓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럼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겠지? 자, 이 모양을 봅시다. 자, 위에서 봤을 때 사각형. 자, 테이블이 가로가 뭐 대충 가로가 1000, 세로 600, 가로가 1000, 뭐 테이블이나 책상이나 크기는 비슷할 테니까. 자, 요 정도 주고 자, 모서리를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자, 모서리가 둥그러니까 모서리를 자, 필렛을 살짝 주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모양. 자, 요 옆 모양. 대충 이렇게 그려서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점을 한 4개 정도만 찍어드려요. 여기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요거 위로 조금, 요거 밑으로 조금. 자, 모양을 조금 이렇게 주고. 자, 얘를
이렇게 당겨주면 이것도 이렇게 당겨주면 블록하게 되겠죠? 너무 당겼나? 이렇게 뭐 둥그렇게 만들어주고 모양 만들어주고 자 얘는 여기를 뚫어버릴 거예요. 안쪽에 다 막히게끔. 자 얘를 안 뚫으면 어떻게 되냐? 안 뚫은 걸 먼저 볼게요. 자, 여기다가 베벨 프로파일. 자 피크 클래식으로 피크 얘를 조절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띠 형태로 만들 거면 이렇게 만들면 돼. 자, 여기는 뚫어지면 되니까. 근데 여기가 막혀야 된다. 그러면 자 얘를 여기를 뚫어버리면 이렇게 막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모서리 부분을 자, 필렛을 살짝 줄게요. 여기서 필렛을 살짝 주면 자, 여기 모서리가 살짝 라운딩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자, 자 얘하고 자, 여기하고 여기다가 자, 점을 하나 더 추가해서 자, 이 두 점은 최대한 여기 가까이 그리고 코너 자, 이것도 코너 그래서 자, 요 점과 요 점을 잡고 자, 스케일러 안으로 모아주면 자,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파이 느낌으로 자, 요 점과 요 점을 자,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살짝 이렇게 조금 깎인 느낌으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스케일을 썼는데 자, 스케일 이제 무브하고 로테이트하고 스케일하고 쓰는 방법을 좀 알자고요. 자, 무브는 우리가 지금 많이 썼어요. 이동하는 거니까.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무브하고 로테이트하고 스케일을 쓸 때 주의할 점. 자, 물체가 이런 물체도 있고, 뭐 이런 물체도 있고, 이런 물체도 있고, 자, 이런 물체도 있고, 되게 다양한 물체가 이렇게 있어. 내가 그려놓은 게. 다양한 물체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 물체를 선택하면 여기 축이 있고요. 중심축. 이 물체도 중심축이 있고 이 물체도 중심축이 있고 이 물체도 중심축이 있어요. 근데 각각 있는데 얘를 한꺼번에 다 선택했을 경우 동시에 다 선택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지금 현재는 얘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고 거기에 가운데 부분을 중심축으로 잡아요. 무브하고 로테이트하고 스케일이란 요 세 개의 명령어 쓸 때 같이 사용을 해야 될 게 요거. 축의 위치 설정. 여기 부분에 같이 써야 돼요.
자, 보면 얘가 자,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삼각형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얘를 한 1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1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자, 이렇게 밑으로 펼쳐져요. 그러면 자, 세 가지가 나와. 세 가지가 나와.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자, 얘는 각자의 축. 물체가 여러 개 있을 때 각각의 축. 자, 얘는 자, 물체가 여러 개 있을 때 걔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그거의 정 가운데의 축. 자, 얘는 여러 개의 물체를 선택했을 때 내가 지정한 임의의 축. 그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방식으로. 자, 그래서 보면은 무브는 솔직하게 이동은 축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왜?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축이 왼쪽에 있건 오른쪽에 있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이고 위쪽으로 움직이고 아래쪽으로 움직이는데 그렇게 많은 영향을 안 받아요. 그렇잖아. 축이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못 움직이는 거 아니고 왼쪽에 있다고 해서 왼쪽으로 못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무브는 요 무브란 명령어는 얘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로테이트하고 스케일은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돼요. 자, 왜? 지금 이렇게 선택하면 이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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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체를 중심으로 정 가운데를 중심으로 잡았어요. 자, 그리고 로테이트를 시키면 자, 이렇게 돼요. 자, 정 가운데가 중심이 돼서 얘가 회전이 돼. 전체가. 그게 자, 요거 가운데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근데 각각의 축을 중심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물체 자체에다가 중심축이 생겨서 자, 각각 돌아가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하나씩 로테이트한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임의의 축이라는 게 있어요. 임의의 축. 요거 내가 지정하는 축이야. 자, 이 물체를 다 회전을 시키는데 나는 요 톱니바퀴 모양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런 경우.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걸 쓰기 위해서는 먼저 축을 지정을 해요. 축 설정을 먼저 따로 해줘. 자, 어떻게 해주느냐? 요 옆에 보면 여기 피크라는 게 있어요. 피크. 자, 요 피크라는 걸 이용해서 자, 얘를 클릭해주면 자, 이거 스타 001이라는 이름의 물체예요. 그래서 자, 여기 축을 하나 설정을 해놨어. 그래놓고 자, 얘를 임의의 축을 쓰겠다. 어떤 거? 자, 스타 001의 축.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아니고 내가 여기 요 원의 중심, 자, 지금 요 라운딩의 중심, 거기를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돌리고 싶어. 로테이트를. 자, 그러면 자, 서클을 그리는데 스냅을 이용해서 여기 센터 포인트가 없어요, 여기. 그리드에. 아쉽게도. 센터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자, 얘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자,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엔드 포인트로 수평선. 자, 여기서 수직선. 일부러 만들게요. 위치를. 두 개를 어태치해서 얘를 트림을 해주면 어디 갔지? 트림. 스플라인에 있죠. 스플라인의 트림.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고 여기에 자,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자, 요 둥근 라운딩의 중심이 여기라. 그래서 자, 요 원의 중심하고 똑같은 거니까 자, 얘를 피크 요 원 선택. 그러면 요 원이 등록이 돼요. 저 이름 네? 저 축의 이름 뭡니까? 요거의 이름 바꾸고 싶으면 자, 이 이름을 바꾸면 돼요. 물체의 이름을. 이 물체의 이름이 등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걸 바꿀 필요는 없는데 바꾸려면 그렇게 바꾸면 돼요. 자, 얘를 임의의 축을 쓰겠다. 어떤 거? 자, 요거의 축, 요거에. 그래서 로테이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이거 회전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거 지워버리면 돼요. 이거 회전하는 건 아무 영향이 없어. 이거는 잠시 쓰고 지워버리는 거니까. 임시로 쓰고 지워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의의 축을 임시로 쓰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지워버리면 여기 축 설정해 놓은 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똑같아.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스케일을 쓰면 스케일도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하면 가운데 축을 키우고 줄어들어요. 자, 로테이트부터 먼저 잠깐 로테이트에서 자, 이건 얘기했죠. 요거 X, 요거 Y, 요거 Z, 요것도 Z 방향, Z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키는 거. 그러니까 어느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조심하시라고. 로테이트. 자, 스케일은 아이콘이 이렇게 나와요. 무브는 아이콘이 얘를 선택하면 아이콘이 자, 화살표가 나오고 가운데가 사각형 형태로 나오거든요. 무브는. 근데 이게 스케일로 가면 화살표 X, Y 화살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 가운데가 삼각형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게 조금 틀려요. 그래서 자, X 자, X 하면 X 방향으로만 늘어나고 줄어들어요. 스케일이. Y, Y 방향으로만.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어요. 자, 여기는 X, Y 방향으로. 동시에 같이. 이렇게. 자, 요거는 X, Y, Z 같이. 2D니까 지금 의미가 없죠? 자, 얘를 내가 3차원 물체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 했을 경우. 자, 스케일로. 자, X 방향으로만 늘어나요. 여기를 보세요. Y 방향으로만 늘어나요. 근데 X, Y 하면 자, 이렇게 늘어나요. 높이는 안 변해. X, Y 방향으로만 두 개가 같이 변해요. 예? 변하는 거 아니냐고? 자, 상대적으로 봅시다. 높이가 이만한데, 자, 폭이 이렇게 보여.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것도 변하는 건가?
자, 보세요. 얘를 내가 이렇게 하나 복사를 해놓고, 자, 두 개를 같이 봐봐. 자, 얘를 스케일로, 자,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느리고, 자,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느렸어. 그죠? 자, 얘를, 자, 동시에 이렇게 느렸어. 높이가 변해? 그냥 얘가 갑자기 양쪽으로 퍼지니까 높이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착시야, 착시. 안 변해요. 근데, 자, 요 가운데 잡고 하면 얘는 변해요. X, Y, Z가 같이 변해. 그래서 1D 스케일, 2D 스케일, 요건 3D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스케일을 할 때도 축을 어디다 설정하느냐. 여러 개의 물체를 쓸 때. 자, 근데 얘는 물체만 할 때 아니라 편집을 할 때도 쓸 수가 있어. 자, 얘를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편집을 할 거예요. 자, 이 점과 이 점을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스케일로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이다. 실제 거리 봅시다. 얘를 800에 1500. 자, 여기가 1500이고 여기가 800이에요. 에디트에서 자, 이 부분이 1500인데 자, 얘를 줄여서 뭐 대충 이 정도 위치에다가 점을 만들고 싶어. 스케일로 줄이면 자, 얘도 정확히 일로 와야 되고 얘도 정확히 일로 와야지 같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선택하면 자, 얘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요 점을 지나는 이런 사각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로 줄이면 이 사각형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스케일로 이렇게 자, 가운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자, 얘를 각각의 축을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 따로 변하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자, 얘를 임의의 축으로 해도 마찬가지. 임의의 축으로 하면, 자, 임의의 축을 설정하면 그걸 기준으로 얘가 크기가 변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이 단면 모양 조절할 때, 자, 스케일로 조절을 했던 거고. 그래서 약간 안으로 들어간 느낌 표현을 했던 거죠.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해서 스케일로 줄여서 안쪽으로 모아준 거예요. 살짝.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느낌을 표현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테이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받침대. 대충 받침대가 한 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자, 높이는 대충 한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모양을 만들면 되죠. 이 상태에서. 자,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 얘를 자, 요거랑 얼라인 자, 얘랑 센터 X, Y, Z 하나 주고 자, 여기서 다시
자, 얘를 얼라인, 자, 얘랑, 자, 이번에는, 자, 맥시멈, 미니멈, y로. 맥시멈. 뭐야, 이거 왜 안 변해? 아, 이게 왜 축이 이렇게 돼 있지? 여기가 y여야 되는데? 축이 여기가 z로 고정이 돼 버렸네? 아, 이것 로컬로 돼 있어서 그렇구나. 얘가 로컬로 되면 x, y, z가 고정이 돼요. 근데, 자, 이거를 뷰로 놓으면 선택한 뷰에서 항상 x, y 평면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선택하면 계속 z 방향이 계속 바뀌거든요. 내가 쳐다보는 방향이 z 방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작업하기가 편하게끔. 근데 요거를 로컬로 놔버리면 로컬로 놔버리면 자, 그 상태가 고정이 돼 버려요. 요게 x, y가 고정이 되면 나머지 뷰의 축이 안 변해요. 선택을 바꿔도. 그럼 이제 나중에 작업하다 보면 헷갈려. 이거에 너무 익숙해서. 여기서 아니라 여기서 작업하려면 이게 x고 이게 y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습관적으로. 저처럼. 저도 지금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왜 안 변하지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한 번쯤은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 온라인으로 얘랑 다시 y 방향으로 맥시멈, 미니멈, 자, 이렇게 주면 여기 왔네. 여기서 다시 자, 얘랑 센터, Z 방향 말고 이렇게 가운데다 지금 갖다 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모양을 좀 수정을 할게요. 에디트, 스플라인. 자, 대충 여기 점을 한 두 개 정도 추가. 자, 요거 위쪽으로 가지고, 자, 얘를 자, 이쪽으로 이렇게 늘려주면, 자, 얘도, 자, 밑에도 이쪽으로 이렇게 늘려주고, 그다음에 배가 블록해야 되니까, 배가 블록하려면 이렇게 블록해야 되니까, 자, 블록하려면, 아, 모양을 조금 어떻게 주면 좋을까? 자, 얘를 코너로 잡고, 여기서 점을 하나 추가할까? 그래서 자, 이거를 이렇게 당겨주면 되나? 좀 더 내려주고, 좀 더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주면 얘를 어떻게, 자, 레이스, 센터, 맥시멈, 미니멈, 자, 웰드 코어. 그럼 이렇게 밑에 받침대 만들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얼라인, 이물체하고 센터, X, Y, Z. 자, 다시 한번 얘를 Y 방향으로 맥시멈, 미니멈, 맥시멈, 미니멈. 뭐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테이블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의자 만들고, 거기다 뭐 얹어놓고, 그러면 되겠죠? 자, 테이블 의자가 좀 불안정하다. 자, 이거 조금 더 이렇게 당겨서 밑에가 좀 넓어야지 좀 안정적이 되겠죠? 자, 위에도 조금 더 넓혀볼까?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테이블 하나 만들어 갖고, 자, 의자 만든 것들, 뭐 병하고 잔 만든 것들 위에다 한번 얹어놔 보세요.